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작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겁고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홍익인간 사상과 현재적 가치. 어떻습니까? 그 제목 자체가. 지금 우리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는 오늘날 같은 사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정말 우리는 인류 역사의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명의 대전환기. 이것은 헌팅턴이 얘기한 서양 사람들이 얘기한 문화 문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완벽한 전환을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불안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예측할 수가 있다고 믿었고요. 근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관 자체도 기계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늘 예측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어느새부터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불확실성의 시대, 물리학에서도 생물학에서도 생리학에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회학에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랬고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물론이고 예측도 불가능한 시대에 왔죠. 인간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 어둠의 상태, 이 카오스의 상태 또는 더 나아가서 완벽한 디스오더의 상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방법론을 추구하는데 먼 과거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대에서 과거에서 그 방법론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흔히 말하는 최초의 시온 국가이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조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원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왜 그러냐면 프로토인 겁니다. 첫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원액으로 삼아서 또는 정통성의 표본으로 삼아서 아래로 쭉 계승되기 때문에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한 집단에는 분명히 계승성이 있거든요. 한 가족에도 계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조선을 이루었던 핵심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심 신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일단 설정하는 겁니다. 이때 사상 그러면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곤혹스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근대 이후의 사상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서양 위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그리스 로미라든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꼭 중국을 생각하는데 그런 체제 속에서의 사상과 우리가 살아온 방식 속에서의 사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기능, 일반적 기능을 적용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특히 고대 역사에서는 사상이라는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선학들이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사상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였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단어에다가 사상의 말을 붙인 겁니다. 불교 사상, 온유 사상. 예를 들면은 그리고 성리학에서도 누구 사상, 누구 사상.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홍익 사상도 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불교 사상, 유교 사상, 아니면 이기, 아니면은 사람의 이름을 붙인 사상보다는 차라리 홍익 사상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설정을 하고요. 그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당연히 구체적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그 증거들을 찾아야지만 되고요. 찾는 방법도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역사께서는 사상이라는 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부분으로 공을 슬쩍 넘겼는데요. 사실은 전근대는 문사철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학자간의 연구란 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사철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도 우리가 유기적으로 같이 연구해야지만 역사상을 인간의 삶을 조명할 수가 있고요.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 저는 고조선을 특히 고조선 사상, 홍익 사상을 얘기할 때는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의 역사학계에 가지고 있었던 문자유지의 역사 해석 그리고 사상의 편린을 찾는 작업을 문자 위주, 그 문자란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운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아니라 주로 우리에 비하할 수 있는 중국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자료는 우리에게 불리한 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역사 또는 사상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학계는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특히 예술 부분이죠. 아니면 철학 부분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통칭해서 이제는 문자라는 기호를 넘어서 그것 외에도 다양한 기호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도 찾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사료 중심의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기호, 즉 코드를 상징을 해석하는 방식을 동원해가면서 홍익인간 사상의 한 편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행히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호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많은 과학적 데이터도 나오고 그리고 연구 방법론도 다양하고 그리고 학문도 분야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제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현재적 가치를 늘 중요시 여기거든요. 과거에 우리 민족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는 조선의 실체가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현재 어떤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특히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고 우리 민족사에서도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인간 사상과 현재적 가치 아니면 미래란 말도 넣고 싶지만은 일단 현재적 가치란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몇 권의 책을 보여드리는데요. 사실은 역사학자지만은 사상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기르고 그동안 글을 쓰거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왼쪽에는 단군시나 또 다른 해석글에서요. 제 교회엔 6편 정도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주로 사상사적인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를 분석한 것이고요. 두 번째 고조선 문명과 해력 활동에서는 특히 한 부분에서는 고조선의 사상 또는 로직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검토했어요. 오늘 강의 내용은 아마도 이 책의 많은 부분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는 진보하는가인데 역사 철학에 관한 겁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은 1980년대 중후반경인데요. 저는 역사에 대한 개념과 함께 진보의 개념까지도 이때 논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보수와 진보에 관한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데서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제가 말씀드린 진보의 개념, 용례 그랬을 경우에 한 모델, 그리고 진보의 형태, 진보를 추진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민족의 고대 사상에서 찾았고 그 중에 하나가 홍익사상이라고 봅니다. 주로 오늘 강의의 내용은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이를테면 인간주의라든가 아니면 형식으로서의 조합일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숫자로는 3이고 그리고 형태로 등장한 것은 우리 민족사에 관한 고인돌을 비롯해서 장군총을 비롯해서 광기된 능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단수라는 나무입니다. 신목신앙이죠.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있는 신목신앙인데 우리는 당나무 또는 신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981년도에 낸 시집이 신단수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낸 시집이 당나무인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단수, 당나무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홍익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상징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학자로서 제가 꾸준히 일관되게 공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활동과 사관회에는 우리나라 역사학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역사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에 관한 논문들을 주로 쓰는 단행본이니까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사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론이 있어야 되고 자기식의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델을 설정하고 연역적 방식도 동원하는 것이 역사학의 본 모습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다시피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이런 연역적 방법론 그리고 모델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서투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력히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요. 바로 그 유명한 단군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일원의 삼국유사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고조선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검조선이라는 글씨가 작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것이 단군 또는 조선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초반부와 마지막 부분은 역사적 서술제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신화 또는 설화체 형식을 빌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기운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로 보면 석유, 환, 국, 인 해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서자, 환웅. 이런 글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호활, 단군, 왕검이다. 이게 바로 항상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고기운 전 문장과 호활, 단군 이후의 문장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역사체 서술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신화 형식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신화는 역사성과 설화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정말 정확한 신화의 정의에 맞듯이 우리 민족은 조선이라는 실체가 있었고 정치적 실체가 있었다면 그 수장으로서의 대표로서의 군장이 있었다면 단군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신령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국가인 조선이 어떻게 탄생했고 탄생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하늘의 의지와 땅의 의지, 하늘과 땅의 결합 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가장 압축적인 글이 바로 신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신화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제는 조선은 실제 있었다. 그리고 단군이란 존재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기록은 신화체 형식으로 쓰여졌으니까 당연히 신화라고 불러도 되고 신화가 없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집단이 다 신화가 있는데 신령스러운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이성계 집안도 신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 한적의 많은 국가들도 다 신화가 있었고 우리의 브랜치죠. 반계 종족이죠. 거란이라든가 선비라든가 이렇게 원조선보다 훨씬 후대에 성장한 또는 건국한 나라들도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민족은 신화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련이 쓴 이 기록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학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뛰어나서 저는 이미 오래전에 논문을 쓸 때 경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나고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홍익인간이라는 글자가 있게 된 단군 기록에 하는 틀 속에서 홍익인간 사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